네, 고성과 강릉 동해 산불의 큰 불은 일단 잡혔습니다. 지금은 잔불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김동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큰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금 고성, 강릉 큰 불은 잡혔다고 그랬고 조금 전에 기자를 통해서 동해도 큰 불은 잡히고 이제 잔불 정리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잔불은 어떻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또 바람이 많이 불면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렇죠. 잔불의 의미는 일단 화염은 없지만 열기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일몰이 다가오고 그리고 이제 낮에는 불씨가 안 보이지만 밤에는 또 불씨가 보일 수 있어서 자칫 또 화재로 번졌다라고 오인을 할 수 있지만 잔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잔불은 보통 24시간 이상 온도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내일 넘어서까지라도 이렇게 정리 작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잔불이 다시 살아나는데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람인가요? 예, 바람이 제일 중요하고 불씨의 온도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설령 위에서 물을 뿌렸다 하더라도 이런 위에 타고 남은 재들이 오히려 우산 역할을 해서 적셔주지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끄기 위해선 소방관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일일이 불갈키로 끓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정확하지 않으면은 연소 물질을 없앤다든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인력이 말이죠. 굉장히 그렇게 잔불은 수작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으로 굉장히 넓은 그 살림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네요. 지금 이제 뭐 여러 지금 미디어에서도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고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마지막 진압은 지상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산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250헥타르의 면적이라고 하면 화선이라고 합니다. 불길이 난 그 라인을. 그럼 그 라인은 수킬로에 달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제 뒷불을 이제 관리하는 지역은 타지 않은 연료, 그러니까 불이 나서 더 탈 곳에 대해서 먼저 인력을 투입을 하고 불이 나더라도 위험하지 않는 곳은 이제 인력 순위를 좀 낮춰서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전략적으로 또 잔불 정리를 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언제쯤이면 좀 완전히 진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주불 진화가 됐다 하더라도 잔불이 남아 있고 이 불씨는 24시간 이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도 이렇게 헬기 투입과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나 내일이라도 이제 강한 바람이 다시 불게 되고 불씨가 남아 있는 지역이 타지 않는 연소 물질이 있는 산림이 이어져 있으면 또 다시 다른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잔불 지역을 파악을 하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둬서 먼저 할 곳을 찾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24시간 잔불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해가 지면 그렇게 소방 헬기나 그런 거는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밤에는 보통 밤에는 직접 인원이 직접 그 근처에 가서 물을 또 뿌리고 그런 작업을 하고 해가 뜨면 다시 큰 불을 잡기 위해서 큰 불이 아니라 소방 헬기나 그런 큰 작업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진화 작업을 하든 이제 잔불 작업을 하든 그 진화 인력이 야간에 현장에 투입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피난 동선이 확보된 지역에서만 작업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인근 그러니까 바로 논밭이나 도로변에 그런 쪽에서 먼저 우선 작업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야간이다 보니까 제한적이다 보니 아침까지 새벽까지 그 불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일단 없는 상황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좀 심한 바람이 불지 않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피해 규모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요. 4,200여 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한 거죠? 최근 10년 산불 중에서는 가장 큰 산불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늘 축구장이나 여의도 면적을 비교를 많이 하는데 한 500에서 700개의 축구장 면적이 사라진 그런 피해를 보게 됐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감은 사실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피해 면적은 순수하게 산림에 대한 피해 면적이고요. 가옥의 면적이나 또는 뭐 인명의 피해나 이 부분은 또 제외돼 있어서 아마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과 네. 그 현지에 있는 주민이 느끼는 그 피해 강도는 많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이번 화재가 발생을 했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네. 처음에는 변전기에서 시작이 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됐는데 지금도 확실하게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지금 좀 달라진 거죠? 달라졌다기보다는 예.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의 정황들을 수집을 하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국가수에서도 현장에 파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근데 일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 도로변에 있는 전봇대에서 단락에 의한 뭐 나뭇가지가 걸쳐져서 화재가 이어졌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단 화재가 확산된 정황은 확실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서 예. 추후에 이제 화재가 다 정리되고 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나 감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전 쪽에서는 지금 원인을 분석한 추정 지금 국과수에 일단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한전 쪽에서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강한 바람 때문에 어떤 물체가 개폐기 근처를 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거기서 불이 시작된 것 같다.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동해안 지역에서는 양간 지풍이라는 강한 바람이 지금 태풍보다 2배나 더 센 바람이 그러니까요. 일어났기 네. 때문에 예, 예. 일단은 그 지역에 있는 전선에 대한 관리를 좀 사실은 한전 쪽에서 뭐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예, 예. 관리를 하셨어야 됐을 것 같고요. 강한 바람에 대한 대비.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지중화선으로 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예. 네. 그런 나뭇가지를 그 전선보다 좀 낮게 쳐주는 그런 작업 관리도 필요하죠. 아, 그렇군요. 지금 뭐 영동 지역 말씀처럼 잊을만한 대형 산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짚어주신 것들이 뭐 전선 관리 이런 것들도 있고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지금 4월이 전국에 일어난 대형 산불의 8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예. 통계가 시작된 60년대 이후부터요. 왜 4월이 그럴까요? 예, 중요한 말씀이신데 네. 일단은 건조하고 예. 그다음에 강한 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그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림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 예. 이게 또 동해안에 몰려 있고요. 예. 그러니까 불나기에는 너무나 좋은 상황인 거죠. 소나무는 왜 산불에 취약합니까? 이제 보통 산림은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예. 침엽수림, 활엽수림, 그럼 섞여져 있는 혼효림. 네네. 근데 침엽수림 같은 경우에는 상록수다 보니까 예. 잎들이 무성하게 열려 있죠. 예. 또 소나무는 이제 송진도 함유하고 있고 네네. 소나무가 탔을 때는 그 탔을 때 나오는 에너지가 예. 참나무보다 1.5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활엽수 같은 경우에는 예. 낙엽만 이제 연료 물질이 있고 나무는 앙상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관화라고 하는 나무 전체가 타서 이렇게 런닝 파이어가 되는 것은 예. 활엽수는 일어나지 않고 침엽수만 일어납니다. 그러면 소나무에 말씀하신 그 진액 같은 게 더 잘 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죠. 기름을 이제 붓는 효과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좀 짚어주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연료 물질을 제거하거나 관리하거나 밀도를 낮춰서 불이 나더라도 화재 하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단위 면적당 탈 수 있는 물질의 양을 줄이는 겁니다. 네. 이것은 이제 내화수림 조성을 하든 산불에 강한 숲 조성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예. 네. 지금 산림청에서도 우리나라의 녹화 사업을 자랑 거슬에서 유네스코 등재까지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 네. 이제는 잘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하고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 가꾸기를 하는 사업이 중요할 거로 봅니다. 지금 어떻게 이번은 그러면 이번 산불 지금 계속 피해를 수습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번 화재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1996년도 고성 산불 때 현장에서 예. 첫 이 산불 분야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예. 네. 조금 전에 작가님께서도 보여준 사진을 보니까 네. 이제 불에 반쯤 걸린 그 강아지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네. 제가 96년도 똑같은 고성 지역에 갔을 때 큰 소가 암소가 송아지를 이렇게 감싸고 죽은 장면을 봤었는데 예, 예.
송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암소가 이렇게 죽어 있더라고요. 네. 송아지는 살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도 있지만 그런 가축에 대한 피해도 요번에 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여러모로 좀 많이 안타까우셨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쭉 연구를 하셨으면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뭐 변화된 게 없다라고 보시는지 연구를 해보시면서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요. 우리나라 산불의 거의 99%가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불이고요. 예. 이번에는 사실은 전선에 의한 발화라고 추정이 되지만 네. 이거를 사람에 의한 원인이냐라고 하기에는 좀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바람 때문에 강풍에 의해서 전선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책임의 공방을 떠나서 네. 최대한 입산자 실화라 아니면은 소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산불이 거의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께서도 이 부분에 좀 각별히 4월 달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어쨌든 이런 분야에서 계속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시는 상황인데 이번 산불 보면 역대 굉장히 지금도 피해가 많은 상황인데 역대 피해 많은 네. 그 산불과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보면 2000년 고성이나 뭐 2005년 양양 산불 이때 화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비슷한 점이 뭐가 있는지요? 지금 2005년 최근에 양양 산불 낙산사 탔을 때를 비교를 하면 예. 발화 지점은 해안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상당히 유사하고요. 예. 다만 당시에 불었던 바람은 그때 2005년 양양 산불 때보다는 더 훨씬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낙산사가 탔을 때는 다음 날 10시 반에 1차 잔불 정리 작업을 들어가면서 다시 불이 번져가지고 낙산사가 탔던 경우인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에 다 해안가까지 번져 있는 그런 사례로 산불 확산 속도로 보면은 역대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때보다 어쨌든 바람의 속도도 그때 당시보다는 굉장히 빨랐다 이런 거겠죠? 네, 네. 맞습니다. 태풍의 2배 정도, 예. 그 기준의 2배 정도 풍속이 불었기 때문에요. 예. 이 지역에 이제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도깨비 바람이라고 하나요? 이게 어느 방향으로 불지 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는 좀 초기 진화에 어떤 뭐 대응 방안들이 있을까요? 불이 일단 초속 5m/s 이상이 되면 예. 사람이 뛰거나 걷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 불이 번져 나가기 때문에 차를 이동을 하더라도 불을 잡기가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불씨 하나가 1시간 뒤에 번지는 것은 10,000배 이상의 화선을 만들기 때문에 인력으로 진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녁 이후에 불이 더 확산이 일어나서 헬기가 투입이 못 됐다는 예. 좀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좀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럼 불이 났을 때요, 교수님. 그 보통 생각하기에는 불이 저쪽에서 번진다. 네.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 갑자기 사방팔방에서 계속 들이닥친다면서요. 그래서 네. 예측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상황은? 아까 이제 도깨비 네. 이제 바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도깨비 불이 날아다니는 것을 목격을 하셨을 텐데 이거를 비화라고 합니다. 예. 이 비화 물질은 이제 열기가 생기면 그러니까 공중으로 불이 뜨겠죠. 난다는 거죠. 비화라는 예, 게. 불이 날아다니는 날아간다.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열기가 생기면 공중으로 대류가 일어나겠죠. 예. 그럼 여기서 불티들이 여기서 바람을 타고 다시 날아갑니다. 이 날아가는 게 이제 해오리 바람이 생기다 보니 예. 이제 각 사방으로 다 흩어져서 그 불이 다시 불이 번지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난 거를 보고 자기 집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택시 타고 빨리 갔더니 이미 불이 도달을 해 있더라라는 예. 그런 목격자 정원도 있습니다. 아, 그럼 화재 현장에서는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상당히 다만 이제 풍향을 예. 판단을 해서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은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대피하려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대피 요령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제일 먼저는 그 일반 주민들께서 가질 수 있는 정보는 극히 미약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냥 방송에서 이제 불이 어디서 났기 때문에 어디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정보가 먼저 획득이 되면 그 정보와 함께 안전한 대피 장소로 가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안전한 대피 장소로 이동을 하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십니다. 예. 무조건 학교나 운동장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학교나 운동장은 전부 다 대피 공간이 됩니다. 예. 전혀 겨를이 없어도
학교, 운동장만 일단 생각하고 글로 일단 피신을 하라.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좀 정리되는 걸 기다리고 그리고 이번에 보면요. 굉장히 많은 소방 차량이나 소방 인력, 소방 헬기가 이렇게 동원된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규모 면으로 볼 때도 그렇고 일단 이번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피해가 퍼져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동원을 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래도 이런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하면서 그나마 피해는 많이 났습니다만은 잘 진화가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선제적 동원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의사결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나고 난 다음에 대형 산불이 될 거다 아니면은 이제 재난 지역을 선포할 거다 이런 절차보다는 예. 네.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먼저 소방청에서도 각 지방에 있는 차량들을 가용 가능한 차량들을 이제 소집을 한 것처럼 예. 그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거 잘 된 부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정부가 국가 재난 사태로 선포를 네. 했는데요. 뭐 이 시기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좀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는지를 좀 듣고 싶은데요. 국가 재난 사태는 이제 내려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민 그 재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 우선이겠죠. 예. 그래서 적절한 판단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들고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재난 지역을 선포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또 갑론을박이 있었죠. 예. 근데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라면 얻은 거든 빨리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 지역을 선포를 하게 되면 금융적인 지원이나 예산을 투여를 해서 이제 구호 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생필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료 지원도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재민들도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네. 국가 뭐 재난 지역 선포 이런 것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가 재난 사태는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재민들이 계속 이재민들 분위기도 많이 그 동안에 네. 보셨고 느끼셨고 했을 텐데 가장 지금 시점에서 집도 잃고 네.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필요한 거는 뭘까요? 지금 이제 주거 공간을 잃었던 것과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생활을 영위를 할 수 없는 문제. 예. 그렇다 보면은 이제 서민들은 당장 수입이나 소득이 끊기게 되겠죠. 예. 네. 그리고 집이 이제 잃어버리고 나니까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정부적인 지원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예. 보통 이런 일을 겪으면 조그마한 불만 봐도 이제 놀라는 그러겠죠. 그런 심리적인, 심리적인 예, 스트레스 외상 증후군이라고 트라우마도 하는데 있고, 예. 그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심리 치료도 의료 지원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그게 또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고요. 그렇죠. 늦으면 늦을수록 예. 그만큼 고통이 가해지겠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가 재난 사태와는 또 다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이재민들에게는 굉장히 네. 좀 도움이 되는 방안일 것 같거든요. 네. 예. 아마 국가 예산에서는 이러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비해서 이렇게 따로 별도로 예산을 책정을 해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산에서 이번 이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되면 예. 우선 지원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조속히 행정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현장에서 이재민들의 안정이 점차 빨리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초반에 교수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강원도 분들은 지금 한번 이렇게 큰 화재를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뭐 10년 전에도 겪으셨던 분도 계실 테고요. 네, 그렇죠. 계속해서 불에 대한 트라우마는 갖고 계실 거라는 말이죠. 네, 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강원도에 지금 화재를 겪으신 이런 피해 이재민들을 마음을 좀 놓아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뭐 전선도 좀 강한 걸로 불에 견디는 걸로 바꿔야 된다 그런 등등의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정말 이제 좋은 이제 지적이신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는 산불을 예방하자, 조심하자라는 행위만 했겠죠. 예, 예. 근데 이와 같이 사람이 직접 불을 지르지 않아도 불이 나는 원인을 알았으니 그런 거에 대해서 돈이 들더라도 이제 지중화 라인으로 깔아서
그러한 원인을 제거하는 게 주민들이 훨씬 더 안심할 수 있겠고 예. 또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전선을 그럼 땅 밑으로 밑으로 깔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겠죠. 예.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선 지역을 먼저 고려를 해서 분석을 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실제로 과거에도 2건 이상의 이러한 산불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군요, 지금. 네, 일단 제 시각에서는 산불 중에 네. 원인 중에서. 네. 예, 그리고 또 이번 화재로 살림을 복구하는데도 굉장히 그래요? 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산림을 우리가 전쟁 이후에 이렇게 항폐화된 산림을 복구하는데 40년 넘게 걸렸단 네. 말이에요.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도 우수 사례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를요. 네, 그럼요. 예. 그런데 제일 안 좋은 경우가 이런 산불 사례겠죠. 네. 그럼 산불 지역을 예. 산불 나기 이전 상태로 복원을 시키려면 최소한 40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 이유가 이제 산불이 나면 그 수목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새로 묘목을 심으면 그 수목이 가지고 있는 수령이라고 하는데 그 나이가 40 정도가 돼야지 저 정도 살림을 이루기 때문에 생태계가 올바르게 돌아가려면 40년의 시간이 또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살림이 다 불에 탔습니다마는 그 나무나 풀만 탄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영양분도 있을 테고 또 가축도 있을 테고 동물들도 있을 테고. 동물도 있을 테고 굉장히 네.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까지 보통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기까지는 쉽지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겁니까? 그럼 다시. 지금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 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위에 지표 물질이 없기 때문에 다 썰려 내려가서 토양만 있죠. 아, 예. 그럼 이 토양은 또 우리가 왜 화덕에 보면은 불을 이렇게 주어지면은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토양이 좀 이렇게 단단해지게 됩니다. 굳어지는군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 또 미생물들이 점차 없어지겠죠. 예. 그럼 그 미생물을 먹고 자라는 또 상위 개체가 없어지고 네. 그래서 그 개체들이 다시 모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올바른 산림 생태계가 되기 위해서는 한 40년 정도 이렇게 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여러모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예. 어쨌든 가장 또 걱정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피해 주민들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인터뷰를 통해서도 좀 보면 좀 마음이 아픈데 지금 현재 여기저기에서 좀 도움의 손길도 전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좀 궁금한 것이 지금 구호 물품도 지금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혹시 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또 필요한 물품들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집을 잃은 이재민 분들에 대한 그 거처하는 공간 그리고 식사 문제 예. 이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대한적십사사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의 이런 성원들이 모여지면 기본적인 거는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그 불편함은 이재민께서 또 어려움을 겪으셔야 되니까 예. 조속히 그런 이재민에 대한 복구 지원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터뷰 집을 다 잃으신 어떤 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내 눈 자체가 굉장히 아프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네. 추억이 모두 없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도 하셨는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게 마지막 큰 불, 그러니까 주불이라고 하던데 네. 이 큰 세 지역에 큰 불은 잡혔다고 하고 이제 잔불만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금 추세대로 만약에 진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면 그럼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기상 상태가 특이 사항만 없다면 내일 오전 네. 한 10시 전까지는 모든 가용 진화 자원이 마무리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이제 변수는 내일 이제 기상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하나와 예. 그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또 다른 산림이나 위험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곳에서 또 불이 나서 진화 자원이 빠지는 경우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변수만 없다면 내일 오전 중으로는 모든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 분야에서 계속 연구도 하셨고 그리고 네. 이런 그 화재 상황도 많이 보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당국에 부탁하는 말이나 아니면 이재민들에게 어떻게 힘을 줄 수 있는 말 한 말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 잘잘못을 먼저 지금 단계에서 따지기보다는 예. 먼저 주민 이재민에 대한 그런 복구나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 복원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 사건 시작부터 결과까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재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아픔이 있으시겠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또 잘 극복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예. 또 여러 국민들이 성원을 해주시니까 이 어려움을 좀 잘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겠습니까만은 네. 교수님의 말씀 밖에 저희가 또 드릴 말씀이 또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김동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